여러분, 나이 65세가 넘으면 모임 하나 잘못 나갔다가 당신의 인생이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잘못된 모임은 당신의 시간을 갉아먹고 지갑을 털고 마음까지 병들게 할 수 있는 무서운 덫입니다. 처음엔 사람들도 만나고 기분 전환이나 해보자라는 가벼운 마음으로 나갔다가 나중엔 내가 왜 여길 갔을까? 라며 피눈물을 흘릴지도 모릅니다. 특히 노년에는 내 시간과 에너지가 너무나 소중합니다. 남들에게 휘둘리고 돈 쓰고 마음만 불편해지는 모임은 절대 나가면 안 되는 함정입니다. 이런 곳에 발을 들이는 순간 평화롭던 당신의 노후는 산산조각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65세 넘어 절대 가면 안 되는 모임 6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당신의 소중한 시간과 돈을 지키기 위해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불필요한 모임은 단칼에 끊어내세요. 당신의 노후는 남이 아니라 오직 당신이 지켜야 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먼저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첫 번째는 회비나 공동경비가 계속 드는 모임입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매달 회비를 모아서 모임을 운영하자라며 돈을 조금씩 내기 시작하죠. 하지만 이런 모임이 오래되다 보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회비는 점점 늘어나고 어디에 쓰이는지도 모를 불투명한 지출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런 모임은 종종 과시와 허용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번엔 좋은 음식점에서 만나자, 우리도 여행 한번 가야지라는 식으로 점점 더 큰 돈을 쓰기 시작하죠. 그럴 때마다 부담이 되지만 다들 내는데 나만 빠질 수 없지라는 생각에 억지로 지갑을 열게 됩니다. 더 심각한 건 내가 그 돈을 내면서도 즐겁지 않다는 겁니다. 또한 이런 모임에서는 자주 돈 문제로 갈등이 생깁니다. 회비를 누군가는 꼬박꼬박 내지만 또 누군가는 미적미적 거리며 이번 달은 좀 어려워라고 핑계를 대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면 돈을 낸 사람만 손해보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결국 나 혼자 열심히 회비를 내면서도 그 돈이 나를 위해 쓰이는 게 아니라고 느끼는 순간 이 모임에 나가는 의미는 완전히 사라져버립니다. 노년에는 나의 돈이 나를 위해 쓰여야 합니다. 내 생활비, 건강, 여유를 위해 써야 할 돈이 엉뚱한 모임에 빠져나가는 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죠. 회비를 걷는 모임이 처음엔 즐거워 보여도 결국은 내 지갑만 털어가는 불편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모임은 과감하게 멈추세요. 내 돈과 시간을 나 자신을 위해 써야 합니다. 두 번째는 돈 자랑, 재산 자랑이 난무하는 모임입니다. 여러분, 모임에 나가서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나 이번에 아파트 값이 또 올랐어. 우리 애들이 이번에 비싼 차를 선물해줬다니까? 듣는 순간 마음이 편안해지나요? 아니죠. 이럴 땐 왠지 모르게 가슴이 답답해지고 내 자신이 작아지는 느낌이 듭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이런 재산 자랑 모임은 정말 피해야 할 1순위입니다. 왜냐고요? 이 모임은 결국 나를 무시하고 상처 주는 자리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그저 저분 잘 사시네. 부럽다 정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자랑이 반복되면 나도 모르게 비교하게 됩니다. 나는 왜 저렇게 못 살았지? 내 재산은 왜 저렇게 안 불어났을까? 라며 불필요한 자책감이 생기고 기분까지 엉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심한 경우 내가 그동안 알뜰살뜰 모아둔 돈이 초라하게 느껴져서 괜히 자존감까지 떨어질 수도 있죠. 게다가 이런 모임은 눈치 싸움의 장이 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듣기만 하던 사람들도 점점 자기 자랑을 시작하거든요. 누가 더 좋은 집에 사는지, 누가 더 많은 돈을 모았는지 경쟁하듯 떠들어대기 시작하면 그 자리는 대화가 아니라 전쟁터가 됩니다. 웃으면서 듣고 있지만 속으로는 피곤하고 씁쓸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임에 자주 나가다 보면 한 가지 위험이 더 있습니다. 사기꾼들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가진 돈이나 재산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누군가는 그걸 노리고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투자처가 있는데 같이 하실래요? 라며 가머니설로 유혹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이때 잘못 발을 들이면 평생 모은 재산이 한순간에 날아가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남의 재산 자랑에 내 마음 다칠 필요 없고 내 재산 노출에서 위험을 자초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모임에 나가봤자 얻는 건 스트레스와 비교의식 뿐이에요. 그러니 돈 자랑, 재산 자랑하는 모임은 안 가는 게 답입니다. 나의 평화로운 노후를 위해 이런 모임은 과감하게 끊어내세요.
두 번째는 사사건건 뒷담화만 하는 모임입니다. 여러분, 모임에 나가면 이번에 누구네 집 며느리가 어떻게 됐다더라. 저 집 아들은 아직도 취직도 못했대. 라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없던 관심도 생기게 하는 소문과 뒷담화가 난무하는 자리 꼭 있지 않나요? 이런 모임은 듣는 재미 때문에 한두 번은 나가볼 수 있지만 절대 오래 있으면 안 되는 모임입니다. 왜냐고요? 결국 내 뒷담화도 그들의 안주거리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처음에는 남의 이야기를 가볍게 듣는 재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임의 공통점은 타겟이 계속 바뀐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다른 사람 이야기로 꽃을 피우지만 내일은 내 이야기가 그 자리에 오를 수 있습니다. 저 사람 요즘 왜 이렇게 혼자 다녀? 혹시 가족 사이에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라며 나도 모르게 내 일상이 그들의 입을 타고 흘러다닐 수 있죠. 더 심각한 건 이런 뒷담화가 내 평판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모임에서는 대수롭지 않게 흘려들은 말이 다른 사람을 거치면서 점점 과장되고 왜곡될 수 있어요. 그분 요즘 돈이 많이 모자란가 봐. 저분 건강이 안 좋다더라. 같은 터무니없는 소문이 나를 따라다니기 시작하면 괜히 억울하고 분한 마음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모임에 오래 있다 보면 나도 더 의심 많고 불평 불만이 늘어나는 사람이 되어버리죠. 노년에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의 평화와 긍정적인 에너지입니다. 남의 뒷담화로 가득 찬 모임은 결국 나를 더 불안하고 불행하게 만들 뿐입니다. 나가면 기분이 좋아야 할 모임이 돌아올 땐 마음이 더 찝찝하고 불편해진다면 그런 모임은 나의 삶에서 과감히 지워버리는 게 답입니다. 내 노후의 품격을 위해 뒷담화만 하는 모임은 절대 가지 마세요. 세 번째는 건강을 해치는 과음과식 모임입니다. 여러분, 모임에 가면 빠지지 않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술과 기름진 음식입니다. 오랜만에 만났으니 한잔해야지 라는 말로 시작해 밥상에는 기름, 좔좔 흐르는 고기, 짠 반찬들이 올라오고 잔은 끝도 없이 채워집니다. 그 자리에서는 웃고 떠들며 기분 좋을지 몰라도 집에 돌아온 뒤 몸이 망가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지 않나요? 노년에 가장 중요한 건 뭐니 해도 건강입니다. 하지만 이런 과음과식 모임에 나가면 내 건강은 나 몰라라 내팽개쳐지기 시작합니다. 에이, 한 번쯤은 괜찮겠지라며 넘겼다가 어느새 그런 모임이 매주, 매달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혈압이 쑥 올라가고 혈당은 높아지고 배는 점점 나오고 병원에서 조심하셔야겠어요 라는 경고를 듣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모임이 끝나고 나면 남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건강은 나빠지고 주머니 사정도 가벼워지지만 정작 내 인생에 의미 있는 대화나 깊은 관계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오늘 참 재미있었어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즐거움은 잠깐이고 몸은 다음 날까지 숙취와 더부룩함으로 고생할 겁니다. 게다가 이런 모임에 자주 나가다 보면 나쁜 습관이 몸에 배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어색해서 한두 잔 마시던 술이 어느새 없으면 허전해지고 소식하던 식사량도 점점 늘어납니다. 결국 이런 반복된 생활이 나를 만성 질병의 길로 이끌게 되죠. 더 심각한 건 병원비로 나가는 돈까지 늘어나니 결국 건강과 재정 모두에 타격을 입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 투자나 사업 정보를 공유하는 모임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은퇴 후에도 돈을 좀 더 불려봐야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때 주변에서 좋은 투자처가 있다, 수익이 확실한 사업이 있으니 한번 해보시라며 솔깃한 제안을 하는 사람들이 꼭 등장합니다. 이런 모임에 가면 처음엔 다들 똑똑한 척, 아는 척하며 화려한 말잔치를 벌입니다. 이건 대박이야, 나만 알고 있는 기회야 라는 말이 쏟아지죠. 하지만 아시나요? 이런 모임의 대부분은 내 돈을 노리는 덫일 가능성이 큽니다. 주식, 부동산, 코인 투자, 심지어 새로운 사업까지 그럴싸한 이야기로 시작되지만 결과는 대부분 돈을 날렸다로 끝납니다. 특히 노년의 돈은 평생 일해서 어렵게 모은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걸 검증되지 않은 투자나 사업에 넣었다가 한 방에 날리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어떨까요? 그 후회와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모임이 소문과 분위기에 휩쓸리기 쉽다는 겁니다. 다들 한다니까 나도 해야겠다. 저 사람도 투자했대라는 생각에 휩쓸려 결정하게 되면 그때부터 내 돈은 내 손을 떠난 거나 다름없습니다.
심지어 손해를 봤다고 말하면 모임 사람들은 투자는 원래 그런 거지라며 발을 빼버릴 겁니다. 노년에는 안정이 최고의 재산입니다. 남의 투자 정보에 귀가 팔랑거려선 안 됩니다. 진짜 믿을 만한 정보라면 모임이 아니라 전문가를 찾아가는 게 정답입니다. 돈과 투자 이야기가 도는 모임은 결국 내 돈을 위험에 빠뜨리는 시작일 뿐입니다. 다섯 번째는 보험이나 다단계 권유하는 모임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오랜만에 친구가 반갑게 연락해서 모임에 나갔더니 시작은 따뜻한 안부였는데 어느 순간 슬쩍 말을 꺼냅니다. 나 정말 좋은 사업 하나 하고 있어. 너도 하면 좋아. 또는 이 보험 하나 들면 노후 걱정 끝이야. 라는 이야기 말이죠. 그 순간부터 모임의 분위기는 급격히 바뀌고 나는 지갑을 겨냥한 타겟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모임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다단계나 보험은 대개 처음엔 서로 도와가며 잘 살자라는 그럴싸한 명분으로 접근합니다. 그런데 막상 들어보면 결국 나의 돈과 인맥을 이용하려는 목적이라는 걸 깨닫게 되죠. 나를 위하는 척하지만 그들의 관심은 내가 이걸 사느냐 마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건강이나 재정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다 보니 이런 권유에 더 쉽게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 상품 하나면 노후가 편안해질 거야 라는 말을 믿고 가입했다가 나중에야 돈만 쓰고 남는 건 종이 한 장뿐이라는 걸 알게 될 수도 있어요. 그때의 허탈함과 후회는 이루 말할 수 없죠. 게다가 이런 모임에 빠지면 나도 모르게 친구들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보험이나 상품을 권유하던 사람이 결국 너도 주변에 한두 명만 소개해줘라고 요구하기 시작하면요. 내 친구들까지 끌어들여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인간관계는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명심하세요. 진짜 좋은 기회는 모임에서 권유되지 않습니다. 보험, 다단계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그 모임은 더 이상 친구를 만나는 자리가 아니라 지갑을 털리는 자리입니다. 이런 모임은 시작되자마자 손절이 답입니다. 여섯 번째는 남의 자식 자랑만 늘어놓는 모임입니다. 여러분, 모임에 갔더니 이런 이야기만 계속 들리나요? 우리 애는 이번에 승진해서 월급이 2배로 올랐다니까? 우리 며느리는 어쩜 그렇게 살림도 잘하고 애교도 많아? 우리 손주는 벌써 영어도 척척하더라니까? 처음에는 대단한 애라며 고개를 끄덕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슬슬 마음이 불편해지지 않나요? 이런 자식 자랑, 손주 자랑만 넘쳐나는 모임은 절대 오래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고요? 이 모임의 진짜 목적은 나를 초라하게 만드는 데 있기 때문이죠. 이런 모임에 오래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비교하게 됩니다. 나는 왜 자식이 연락도 없지? 우리 손주는 아직 겨우 글자만 배우는 데라며 괜히 마음이 상하고 기분이 꿀꿀해집니다. 이런 비교는 결국 내 자존감에 상처를 내고 나를 더 외롭게 만들 뿐입니다. 더 심각한 건 이런 모임의 특성상 내가 요즘 우리 애는 조금 힘들어라고 솔직하게 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겉으로는 아이고 힘들겠네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그 집은 저렇다더라라며 뒷말의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나의 고민은 가볍게 소비되고 그 모임은 나에게 더 큰 상처만 남기게 되죠. 노년의 모임은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리여야 합니다. 하지만 남의 자식 자랑만 늘어놓는 모임은 나를 초라하게 만들고 내 삶의 행복을 갉아먹는 독이 될 뿐입니다. 자식도 손주도 결국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지 그들의 성공이 내 행복을 대신할 순 없습니다. 이런 모임에선 당당하게 외치세요. 나는 내 삶이 제일 행복하다. 자식, 손주 자랑에 휘둘리지 말고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게 진짜 멋진 노후의 시작입니다. 이런 모임은 손절이 답입니다. 내 마음의 평화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으니까요. 여섯 번째는 광신적이거나 강요가 심한 종교 모임입니다. 여러분, 종교는 분명 개인의 마음을 위로하고 삶의 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건 강요와 맹목적인 헌금 요구와 믿음이 넘쳐나는 종교 모임입니다. 나이 들어 외롭고 힘든 시기에 이런 모임에 잘못 발을 들이면 처음엔 위로와 평화를 준다며 반갑게 맞아주지만 나중엔 내 시간과 돈을 송두리째 앗아가 버릴 수 있습니다. 이런 모임에 가면 분위기가 참 묘합니다. 처음에는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해줍니다. 같이 기도하면 마음이 편안해져요라며 감동을 주죠. 하지만 점점 이런 말이 따라 붙습니다. 헌금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또는 이건 꼭 필요한 일이니까 도와주셔야죠.
나를 위하는 척하며 지갑을 열게 만드는 겁니다. 여기서 한번 넘어가면 끝도 없습니다. 게다가 이 모임들은 종종 나를 통제하려고 합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거나 우리 모임에 더 헌신하면 복을 받을 겁니다라며 정신적으로 압박을 가하기 시작하죠. 나의 시간과 돈, 심지어 내 생각과 자유마저 그들의 요구에 맞추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모임에 빠지면 가족과도 멀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가족들이 걱정해서 그 모임 너무 빠지지 마세요 라고 말하면 오히려 당신들은 내 믿음을 몰라 라며 반발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종교라는 이름으로 가족 간의 갈등까지 불러오고 나중엔 나 혼자 외롭게 남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노년의 종교는 위로와 평화를 주는 선에서 그쳐야 합니다. 나를 억압하고 강요하며 내 시간과 돈을 요구하는 종교 모임이라면 그건 이미 종교가 아니라 나를 이용하는 덫일 뿐입니다. 믿음은 나의 자유로워야 하고 내 선택이어야 합니다. 만약 이런 강요가 심한 종교 모임에 나가고 있다면 단호하게 멈추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당신의 경험담을 적어주세요. 감사합니다.